자, 16강 키 핵심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점유의 추정효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논점이 발생하네요. 1번의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평온. 자, 소유여사 자주점유라고 그랬습니다. 자주점유. 자, 평온 공연하게. 평온 공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뭡니까?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소유여사로 그러면 자주점유. 평온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선이 그다음에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우열을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를 곁다려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법조문 자체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한번 첫 번째 지문에 특히 핵심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는 자, 선의에서 하기로 가죠. 그럼 소제기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우리가 봤고요. 자, 3번의 민법 190, 190 실죄에서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자, 근원 없는 점유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 요 조문에 대해서도 요 지문에 대해서도 이 3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도 참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민법 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서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선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 추정된다라는 것. 요 4번 지문도 우리 계속적으로 키 핵심 지문으로서 정해 놔야 됩니다. 자, 5번에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권리 적법 추정 200조네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민법 200조. 이거는 공시법령에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 그래서 5개 지문, 핵심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왔다. 그럼 첫 번째 가실수취권이야. 가실수취권은 선의에 대해서 가실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술 회수 책임에 대해서는 선자, 현, 전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뭡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선이든 악이든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선의자에 대해서는 가실수취권은 뭐예요?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일단 뭡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5개 지문. 아까 사례도 봤어요. 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두고 자,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 지문 자체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의 점유자란 가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대해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무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의 개념을 잡아두라는 겁니다. 이번에 악의 점유자네요. 수취한 가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가실의 대가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멸실훼손 책임과 관련돼서 선이면서 자주 점유에 대해서 현전 얘기지만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전 손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은 맞네요. 자, 3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 보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만이 현전 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타주 점유자는 선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뭐예요? 여기 선이 보여야 돼요. 선. 여기 멸실이 일단 보여야 되고 선, 자, 현, 전. 나머지는 전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자, 4번 핵심 지문을 보죠. 가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렇구나.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이든 악이든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자는 가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통상필요비는 서로 상계된 것으로 봄으로써 통상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핵심 지문 4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고.
자, 유익비는 계량 비용으로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게 계량 비용이죠.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지체력되는 증가액을 회복자, 누구의 선택? 저물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 잘 조심해야 돼요. 회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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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자. 이걸 잘 기억. 이걸 이제 가벌병으로 나누면 가벌병정으로 나누면 뭐예요? 사례 문제가 탄생하게 될 수 있거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전거할 수 있다. 저물자의 회복자의 관계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5개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다 3개가 있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밑이죠. 제거 청구권도 및 예방 청구권은 뭡니까? 또는 1년 출소 기간이고 우리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출소 기간이 없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1항이 아니죠. 핵심 지문이죠. 자, 1번 핵심 지문으로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횡령이네요. 횡령.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반환 청구권을 횡령하려면 뭐다? 침탈해야 돼. 그러면 횡령과 사기, 이거는 뭐다? 침탈이 아니거든. 그러면 점유를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횡령은 뭐다?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횡령에 대해서 뭐예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1. 핵심 지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점유가 침탈됐다네. 점유가 침탈됐대. 그러면 점유의 침탈자로서 상대방은 뭡니까? 특별승계네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악의 특별승계네는 행사할 수 있지만 성의의 특별승계네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점유의 해소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 여기 선의죠. 선의의 특별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악의 특별승계에는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3번은 점유 해소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행사해야 하는데 이 1년은 대표적으로 제척기간이며 출소기간이 됩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정기간이로서 이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소기간이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빠지는 기간이다. 빠지는 기간. 1년이 뻥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척기간은 대표적으로 법정기간이 됩니다. 자, 4번 핵심 지문은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 방해를 받았대.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네. 그러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될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침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 적용. 방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풍 빠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고 5번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네. 염려는 아직 방해가 안 됐죠. 그러면 방해 예방이나 그러면 요거는 또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담비 찾아야죠. 손담비. 예방이나 손담비. 손이 어디 있어요? 손. 배상담보. 그래서 손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반환은 뭐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제거도 그러면 예방 청구권은 염려를 받을 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예방 또는 그러면 손담비. 그래서 손해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1년. 그 다음에 예방 청구권, 제거 청구권은 1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제거, 예방 청구권은 1년의 출소 기간이 없다. 제척 기간은 뭐다? 법정 기간이다. 법정 기간은 출소 기간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강 핵심 지문. 자, 대표적으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반드시 5개 지문 숙지해야 되고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 5개 지문 완전히 숙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가 이론을 듣고 이 핵심 지문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걸 배양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지문들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핵심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바로 핵심 지문을 자꾸 들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